자, 11회 회설 들어가겠습니다. 문항부터 할 건데, 18에서 21번은 문항 통계표 보면 오답률이 20% 넘어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었으니까 차분하게 좀 다시 읽어보기 바라고. 자, 22에서 27번부터 갑시다. 자, 22에서 27번. 최아림의 아침시인데, EBS 연계 작품이긴 한데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 굴참나무나 아이들이나 다 솟아오르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시적 대상들에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다만 여러분 앞에 보이죠? 앞에 이 최아림 시인이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좀 병마와 싸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생명력을 갈구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게 보기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두면 돼. 이해됐죠? 가볍게 들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23번부터 좀 볼 텐데 23번에 3번 정답이죠. 얘는 전혀 어렵지 않게 정답 냈을 것 같은데. 자, 1년 가보면 가의 1년.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이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인식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 3번이고 근데 다만 그 23번의 선제 4번 있잖아. 성장을 위한 밑줄. 이게 생명력을 추구한다나 활력이 느껴진다. 이 정도는 100%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을 위한이라는 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수능이라면 내 생각에 선제 4번은 성장을 위한보다는 생명력을 지향하는 이 정도로 좀 표현을 다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다음에 24번. 지금 바탕 통계표 상으로는 오답률이 38%, 그 다음에 우리 반 통계로는 43%. 여러분, 5번 갑시다. 5번. 가에서 2연에 비행할 수가 있다와 나에서 12, 13행의 흔느낌들이 검은에 모두 통사구조상 같은 행일 때 자연스러운 구조를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보이죠? 자, 그러면 친절하게 어디인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 지문에서 12, 13행 한번 가보자고. 자, 이제는 추억이 된 몸속의 흔들림들이 검은 하늘 가득 분홍색을 쭉쭉 칠해 나간다. 찾았습니까? 찾았어?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림들이 검은이야? 아니면 검은 하늘이야? 검은 하늘이죠. 5번 정답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되냐고.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왜 오답률이 43% 나오는 걸까? 왜 이게 오답률이 43%나 나오는 걸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선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앞부분은 맞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앞부분은 맞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앞부분은 맞겠거니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문학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귀찮거든.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내가 24번에 선지 5번 있죠.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A를 통해서 B를 확인할 수 있다. 선지 구조가 이러면 얘도 확인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B 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히 얘를 통해서 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짝 이것까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 봐. 물론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는 있거든. 일단 여기서 얘는 아웃인 거죠. 정답 그냥 5번인 건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다음부터 이거 3개 다 제대로 확인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나? 결국 뭐가 문제인 거죠? 아무리 이런 것들을 배워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항을 빨리 풀어야 돼. 대충 맞겠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될까? 라는 게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이런 문제 틀린다고. 이런 문제 틀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24번에 선지 5번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야? 전혀 아니죠. 근데 많이 틀리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시험 성적은 어려워져야지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마 평소보다 성적이 살짝 떨어졌을 텐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문제가 어려워서일까? 물론 7번, 8번 오늘 어려웠죠. 어려웠지. 근데 과연 문제가 어려워서만 여러분의 점수가 떨어진 걸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되게 다양해.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 이건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하죠. 만약에 어려워서 틀리는 거라면 7번, 8번 빼고 문학은 거의 다 맞춰줬어야 되거든. 오늘 31번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잘 득점해서 이것보다 쉬운 문제를 내가, 물론 세워라 내어라 느리게 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 줘야죠.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얘 짱 맞나? 얘 만약에 이거 두 개에서 답이 안 나오면 이것까지 따져보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해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마다의 좀 특성인데 바탕 같은 경우에는 너 확인하고 확인했니?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걔는 그냥 어려워. 물론 바탕도 어려운 건 그냥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보면 사실 바탕 시험지 보면은 여러분이 성적이 훨씬 높게 나와야 되는데 뭐 바탕반이나 이감반이나 사실 평균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체감 난이도는 이감이 훨씬 높지만 그렇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 꼭 시험 성적은 난도가 높아야지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태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도 성적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탕은 그런 점을 굉장히 깔끔하게 물어보는 시험지거든. 반대로 이감은 추론을 강하게 물어보는 시험지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각자.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떻지? 다 어려운 문제를 득점해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런 데서 점수 다 흘리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뭐라고? 시험 성적은 꼭 어려운 문제를 득점해야지만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선생님 삼수했다니까? 내가 재수 때 이런 거 틀려가지고 삼수한 겁니다. 국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면 한 3월 달쯤 되잖아. 자다가 너 벌떡벌떡 깨. 나 얼마 전까지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 치고 있는 그런 꿈 꿨습니다. 내 인생에 되게 트라우마거든. 그러니까 24번 같은 거 틀리면 여러분이 또 다시 여기 수능 시험 이 판에 들어오게 된다고 떠나질 못하죠. 아쉬우니까. 알겠죠? 이런 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는 설명 안 해줘도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김소행의 사만수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별표 3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소영의 사만수배의 이 주제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죠. 첫 번째는 본거지 윤리 비판. 그렇죠. 수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 본연의 욕망 긍정.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다음에 그 후반부에 보면 향랑이 김유신을 도와가지고 삼국 통일에 좀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가 향랑의 시니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특강에 몇 년 전에 이 사만수비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문 이 부분이 실린 적이 있어. 알겠죠? 근데 이것도 여성인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의 작가인 김소행은 좀 인간 해방을 노래하고 있다. 인간 해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결론 내려볼 수 있겠죠. 납득돼? 이해됐죠? 28번 좀 틀렸죠. 28번. 28번이 지금 우리 반 통계로는 몇 퍼센트냐면 38%. 꽤 많이 틀렸는데 바탕 통계보다 이 문제는 좀 더 많이 틀린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부터. 여러분 고전 소설엔
고전소설. 뭐가 포인트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죠? 고전소설. 문학성이 포인트야? 오락성이 포인트야? 오락성이야, 오락성. 알겠죠? 오늘날로 치자면 네이버 웹툰이라고, 오락성. 그래서 오락성이 획득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빚어지는 몇 가지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시간서술 관련해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는 뭘 많이 써먹냐면 이걸 많이 등장시킵니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 사건의 요약적 제시. 근데 특히 사건의 요약적 제시 관련해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것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하나가 호랑이 형님인데 요새 별점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재한 지가 10년 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떡밥이 쌓이기만 하고 하나같이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재들이 못 참는 거죠. 아재들이 못 참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나 한강, 그다음에 박경리 작가의 토지 이런 거 몇십 건 되거든. 근데 그 분량이 많다고 이 전개 개답답 이런 얘기 합니까? 쌤은 또 삼국지 빠돌이거든. 나관중은 진짜 필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악마의 재능인데. 삼국지도 보면은 소설책 예컨대 이문열 평영 이런 거 10권짜리거든. 근데 전개 개답답 이런 얘기 해? 안 하죠. 근데 네이버 웹툰에 떡밥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되든가 또는 사건 전개가 느려지면 밑에 별점 테러 당하죠? 이유가 뭘까? 애시당초 기대하는 게 다르거든. 애시당초 기대하는 게 다르다고. 그쵸? 이 도파민을 분비시켜줘야 돼. 그게 고전소설의 본질인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배경설명 길잖아. 특히나 고전소설은 오늘날과 다르게 이 시골 장터에서 이야기꾼이 공연으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전개가 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관객들 다 떠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그쵸? 또 이야기가 늘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미래 관련해서 뭐가 자주 등장하냐면, 미래 관련해서 미래 예언,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 중에 하나죠. 미래 예언이라는 건. 오늘날에도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되게 좀 흥미로운 소재 중에 하나잖아. 그 당시에도 얼마나 재밌었겠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소설이라면 장면은 따로 설정해서 깔끔하게 완결 짓겠지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장면 따로 설정해서 이야기 떡밥을 친절하게 회수하려고 하는 순간 관객들 다 떠나갈 수 있죠.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대충 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 알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 있죠? 얘 하나. 이거 세 개가 현대소설보단 고전소설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문제로 훨씬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납득돼요? 됐죠? 자, 그럼 어디 가보냐면 중요부분 줄거리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디귿 보이죠? 디귿 보이지? 자, 디귿 밑에 갑시다. 그는 그제야 소녀들의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아무개 군에서 원통이 죽은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려 하오.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 말, 아무 곳에서 혼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소. 그대가 앞장서서 1, 2천가에 1000칸의 넓은 집을 지어 향랑이 앞으로 여기에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대를 허물할 것이오니까. 뭐죠? 미래에 대한 예언 맞습니까? 그럼 28번에 4번 지워야지. 28번에 4번 지워야죠. 얘랑 관련돼 있으니까. 납득됨? 됐죠? 얘는 분명히 지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 일단 어디 가보냐면 11쪽 갑시다. 향랑의 일은 내가 이미 정려만을 세워 포상했는데도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오.
경은 그 일을 아시오. 김유신은 나란히 동요나 속담 등을 관장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치? 그러니까 허락한 다음에 조사했다고. 그래서 5번 정답인 거죠. 그쵸?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내용 위치로 답을 내도 되거든?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지. 또 대충 보려고 했지? 이런 거죠. 자, 근데 나는 바탕 출제진이 짜치게 이런 거 내용 있지 구석구석 한번 확인해 볼래? 이런 의도로 5번을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번 왜 물어보는 걸까? 그리고 내용 위치로 그냥 단순하게 답을 내도 되지만 그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다음번에 소설 지문 읽을 때 기억할 게 너무 많아져. 왠지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내용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5번은 왜 물어본 거지? 어떻게 하면 다음부터는 이걸 좀 스무스하게 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뭘 물어본 거죠? 문학의 본질은 뭘 파악하는 데 있지? 내면. 소설은 그게 인물의 캐릭터 설정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11쪽에 왕의 대사 다시 갑시다. 향랭일은 내가 이미 정량문을 세워 포상했는데도 여기 빨간색 밑줄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오. 자, 묻겠습니다. 임금은 향량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있어 없어? 별로 없는 사람이죠. 확인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10쪽 앞으로 넘어와서 중요부분 줄거리 바로 밑에 이때 대각가는 김여신은 장수이자 재상으로 국내외 그 이름이 자자하였다. 여기 파란색 밑줄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자문하였다. 자, 인물의 캐릭터 맞습니까? 확인되죠? 자, 그리고 어디 가보냐면 릴 바로 밑에 줄 갑시다.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신장에 가버렸는데 여기 파란색 쭉 밑줄 김유신은 이미 향랑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이면서 동시에 어떤 캐릭터인 거지? 향랑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이해됐나? 그러니까 신장은 왜 임금이 아니라 김유신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향랑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거죠. 납득됨? 그쵸? 근데 임금은 그 일을 자세히 알지 못했잖아. 근데도 왜 허락하는 거지? 김유신을 총애하니까. 그럼 28번의 선주업은 왜 물어봤는지 이해됩니까? 납득되죠? 김유신의 캐릭터를 파악하라 이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짜치는 내용이 있는 문제에서 인물의 캐릭터 파악 이게 이 문제의 퀄리티가 바뀌게 되는 거지. 알겠죠? 물론 현장에선 보니까 내용이 틀렸는데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가도 돼. 근데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웬만하면 이 바탕이나 이감 정도 되는 업체에서 이런 짜치는 문제 내지 않아. 단순히 내용이 이렇게 짜치는 문제 내지 않는다고. 알겠죠? 생각해보면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업체들면. 뭔 말인지 납득되나? 알겠죠? 꼭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김유신의 캐릭터를 적절하게 파악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됐죠? 자, 31번 가겠습니다. 많이 들렸죠? 지금 보니까 31번이 그쵸 71%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 일단 답부터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탕 통계표상으로 1번이 18%, 4번이 12%, 5번이 33%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답이 골고루 흩어졌지.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정답이 안 보이니까 대충 느낌 가는 거 골라 잡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3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 뒷부분에 쭉 밑줄. 정자를 지키며 겪은 고난이 천상계의 보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밑줄. 밑에 적어봐. 환생. 화살표. 결연. 환생. 화살표. 결연. 그런데 쥐부 여러왕이 향랑의 정렬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제가 향랑에게 은혜로운 상을 내린 부분은 환생한 후야 환생하기 전이야? 그쵸? 그러니까 둘은 짝이 안 맞다고. 이해됨?
그러고 나서 향락이 소원 빌어서 환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3번 정답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근거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어디 가보냐면 중요부분 줄거리 바로 위에 향락의 대사 있죠. 사건의 요약적 제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이치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납득돼? 이해되죠? 그럼 어디에서도 내용이치 문제 사실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왼쪽 단의 세 번째 줄 저는 의열여로 보이죠? 거기서부터 왼쪽 단 끝에까지가 또 싹 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야. 여기서도 내용이치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첫 번째 근거 납득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기 가보겠습니다. 보기 31번. 사실 이게 제일 본질적인 해결 방법인데 보기 이 작품은 여성의 훈령이 원하는 상대를 직접 찾아가 욕망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타의 애정 전기 소설과 유사하지만 결혼의 양상이 인간과 훈령의 결합이 아니라 뭘 거쳐 성취된다고? 그렇죠. 환생을 거쳐 성취된다는 점에서 서술어 뭐지? 독특하다. 그럼 여러분 보기 이 문장을 읽었다면 본문에서 뭘 확인해 줘야 돼? 향락은 언제 환생했는가? 확인해 줘야죠. 문장의 말뜻 자체가 환생이라는 단치가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납득되나? 인정할 수 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또한 훈령의 소원 성취 과정에 천상계가 관여하여 정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주인공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유교적 정절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여기서 천상계는 언제 관여하죠? 훈령의 소원 성취 과정에. 왜 여기서 훈령의 소원은 뭐였지? 효령과 결혼하고 싶다 하죠. 그렇지? 그러면 31번에 선제 3번 쥐부 요람왕이 향락의 정렬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자가 향락에게 은혜로운 상을 내렸다라는 건 소원 성취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해되나? 소원 성취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중시하고 있다 보이죠? 어떤 점에서?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걸 용인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쥐부 요람왕이 향락의 정렬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제가 향락에게 은혜로운 상을 내렸다.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걸 지금 용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향락이 소원 빌고 나서야 용인하고 있는 거지. 납득됨? 인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1번에 선제 3번은 왜 답을 못 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보기 독해할 때 독서지문 문장에 있는 것처럼 뜻 이해 안 하고 넘어갔거든. 결혼의 양상이 인간과 훈령의 결합이 아니라 환생을 거쳐 성취된다. 환생 되게 중요한 그런 이벤트네? 집중해야죠. 독특하다니까. 또한 훈령의 소원 성취 과정에 천상계가 관여하여 여주인공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그럼 천상계는 언제 용인하고 있지? 찾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봐. 방금 보기 그 문장에 독서지문 독해처럼 까다롭습니까? 근데 안 했죠? 그죠? 뭐가 문제인 거지? 문학은 독서보다 가볍게 풀고 싶다. 보기 문장 정확하게 독해하기 귀찮다. 이게 마음속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31번에 선제 3번 환생 전이냐 환생 후냐 천상계 사람들이 용인하고 있느냐 용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냐 내면의 구별 이게 포인트거든. 굉장히 잘 낸 사주입니다. 치사한 게 아니고. 이게 됐죠? 보기도 독해야지. 보기. 근데 한번 잘 여러분이 판단해봐. 어려워서 틀린 거야? 태도 때문에 틀린 거야? 태도 때문에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문장 읽고 납득해 보니까 의미 뭔지 금방 선명해지죠? 그렇죠? 자, 3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납득되죠?
납득 안 되는 눈치 같은데. 이해됐습니까?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자, 조인의 출세곡 가겠습니다. 여러분, 얘네 별표 3개. 별표 3개. 여러분, 근데 너무 믿지 말고. 안 나와도 그만이야.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쌤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 가사작품 있죠? 고전시가. 2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조인의 출세곡. 두 번째가 국왕의 북세곡.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 너무 믿지 말고. 자, 출세곡은 그 정치적 좌절과 그 다음에 왕명수행의 의혹. 이거 내면의 구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의해 줘야 될 점이 있는데, 제목 밑에 적어봐. 이거 유배문항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봐봐. 이 사람은 함경도 경성에 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 관리로서 부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배 간 건 아니죠. 다만 뭐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좌천이라고 한다면 이건 인정할 수 있겠지. 네, 이 표현 조심해 줘야 돼. 화자가 자기 자신이 적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귀양살이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귀양살이 하는 사람. 네, 여러분 다시 이거 유배문학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유배 가는 처지 인정될 수 없죠.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유배객에 빗대고 있다. 이건 어때? 이건 인정할 수 있죠. 알겠죠? 말장난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험지 본문. 자, 시험지 본문 들어갑시다. 성진의 진일친이 파란색 밑줄. 형세는 좋거니와. 여러분, 무슨 형세가 좋다는 얘기죠? 국경을 방비하기에 형세가 좋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내면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외란 후 변방 백성 살과 피가 말랐으니 조정이 호요식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이 변경 지방의 사정에 무관심한 관리들이 비판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죠. 백두산의 한 줄기가 장백산 되어 있어 천리를 가로막아 국경을 나누었거든. 군사 기지들이 별처럼 펼쳐 있고 군과읍이 바둑돌처럼 줄지어 있으니 파란색 밑줄 안팎의 험한 짓에는 장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형이 험한 게 뭐랑 관련이 있죠? 왜 장한 거지?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에 용이하니까. 이해됩니까? 어떤 내면인 거죠? 이런 내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경성우 부임하는 과정에서는 험한 고객길 넘을 때, 야, 고객길 험하다고 하지 마. 내 인생이 더 험해. 이런 말을 했거든. 이런 말을. 그럼 험하다도 이런 내면인지 이런 내면인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거죠. 이해돼? 험하다라는 것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험하다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이런 내면과 관련이 있다고. 자, 다음에 하늘에 이어진 푸른 바다에 풍설이 섞어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목랑성에 들어오니 천길의 석회 성곽은 반궁에 빗겨 있고 백길의 깊은 해전은 사면에 둘렀으니 인화를 얻을지언정 파란색 밑줄 지리야 부족할까. 자, 뒤에 각주 갑시다. 지리야 부족할까 무슨 뜻이죠? 변방수비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내면인 거지? 이런 내면인 거죠. 그럼 잘 봐봐. 11쪽의 본문은 어떤 내면으로 지금 발췌한 거지? 이런 내면인 거죠. 그러면 12쪽의 본문은 뭐 위주로 발췌했을까? 이런 내면 위주로. 이해됩니까? 이런 내면 위주로 발췌를 했겠지. 자,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파란색 밑줄.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데. 여러분, 이게 진짜 띵가띵가 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정찰의 관동배곡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일이 없고 막사가 한가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적어봐. 자부심. 자부심, 컴마. 풍요의 합리화.
그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어. 그럼 놀러 나가도 괜찮은 거죠. 정철의 관정별곡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그러니까 화전이 되면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뭘 즐기고 있다? 저 풍류를 즐기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꽃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붙여나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되어 있고 구름이 양 눈이 양 파도는 하늘의 끝을 삼아 파도는 밑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여러분 솟구치고 흩어진다. 주어 뭐지? 파도 맞습니까?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이거 파도의 물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게 꽃잎이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건 사실은 고전시가 문제 풀이 짬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자연 경관에 예찬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이 폭포하고 그 다음에 파도 치는 광경 묘사한 작품들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은빛산 그 다음에 눈가루가 날린다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정철의 관전별곡에도 나와. 이거 꽃잎 휘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비단 같은 잔디에 배군 같은 천막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국경지방이니까 내기도 활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리진 미녀들 좌우에 버려 있어 아쟁이와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본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자, 그러면 33번에 선지 4번 갑시다. 봄놀이를 즐기는 인물들의 행동을 열거하며 균형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임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거 12쪽의 첫 번째 줄 균형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것도 정답의 근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도출될 수 있는 거지? 뒤로 묶은 부분이 아니라 그 앞에. 알겠죠? 그러니까 묶은 부분만 보고 선지 하나 지어내겠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이해되죠? 자, 본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날이 실증 남식하다마는 빨간색 밑줄 고향을 바라보니. 여러분 한창 풍류에 젖어 있다가 왜 갑자기 고향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실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봤습니까? 어떤 내면일까? 이런 내면이겠죠. 이런 내면이겠지. 되죠? 그래서 객지의 산천엔 곳곳이 육진이로다. 태평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 이러되 여기 빨간색 쭉 밑줄 대궐에서 멀어진 법 뉘안이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저저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의 탓이라는가 운명에 매하는가 징대백수의 세월이 쉬가니 초택청비는 원망도 많은지고 초택청비는 고사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근데 원망 빨간색 내묻히고 화자 내면이 중요하죠. 다음에 어부 이 말 듣고 어부 파란색 내묻히고 어부 이게 보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화자의 또 다른 자로 취급합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좀 주의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EBS 사용설명서에서는 이런 표현밖에 없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세상을 잊은 지 오래니. 파란색 쭉 밑줄. 세상을 잊은 지 오래니. 이게 EBS 사용설명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수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처지에 처해 있죠? 중앙정계에서 좌천돼서 경성판관으로 부임했죠? 그럼 이때 주어진 삶이라는 건 경성판관으로서의 삶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느끼지 말고 여기 집중해라. 이런 해석의 여지도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해석의 여지도 있는 거지. 그냥 EBS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렇게만 적어놨거든. 이렇게만. 근데 두 번째, 어쨌든 여기서 그 마지막 줄에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그러니까 은자로서의 삶이 형상화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자연에 응가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모르죠. 보기에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따뜻해라? 자, 그러면 33번의 정답 3번인 건 인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32번 좀 많이 틀렸을 텐데, 우리 반 통계상으로는 32번, 그쵸, 71%. 많이 틀렸는데, 아마 틀렸다면 1번 찍지 않았을까? 답이 안 보이니까 1번 찍었겠죠. 또 여러분, 여기 밑줄, 현실의 덧없음. 이거 무상감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현타 맞은 거하고 현실을 원망하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이해됨? 게다가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어디가 뭐냐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 대궐에서 멀어진 몸 뉘안이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억할까니까 화자가 과거에 중앙정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는 있지. 근데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까? 나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언급했어? 안 했죠. 따라서 과거를 환기한다는 인정될 여지가 조금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다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따뜻해? 근데 좀 더 확실한 건 그냥 무상감이 없어. 그냥 무상감이 없다고. 자, 정답은 5번인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 보냐면 11쪽에 밑에 5번째 줄 뭐가 보이죠? 풍설 보이는 거 맞습니까? 풍설? 풍설 파란색 네모치고 풍설. 자, 그 다음에 12쪽에 세 번째 줄 꽃피는 춘삼월 빨간색 네모치고. 물론 봄이라는 시간은 이걸 즐기는 측면에서는 긍정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풍설하고 꽃피는 춘삼월 이거 파악하라고 요구했을까? 왜 물어본 거죠? 그냥 시간 흐름 중요하잖아요. 그건 짜치는 문제야. 그런 건 없어. 자, 묻겠습니다. 문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죠? 뭐 파악? 내면 파악. 그렇죠? 그럼 시간의 흐름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내면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묻겠습니다. 풍설에서 화자의 내면은 뭐였지? 둘 중에 뭐죠? 됐나? 그 다음에 꽃피는 춘삼월 봄의 화자의 내면은 어떻게 바뀌었지? 풍류 즐기다가 결국 어디로 갔죠? 정치적인 좌절감. 이런 내용이겠지.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는데 자기의 처지가 달라질 게 없어. 좌절한 거죠. 이해됐나? 자, 그럼 묻겠습니다. 32번에서 35번은 시간의 흐름을 묻고 있는 거야? 화자의 내면 변화를 묻고 있는 거야? 그쵸? 화자의 내면 변화를 묻고 있는 거죠. 납득됨?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치사한 문제가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설, 쌤 저 이거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냐고. 그죠? 아니 정신없이 막 넘어가다 보면 안 볼 수 있지. 그럼 해결책은 다음부터 시력검사 제대로 받아서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 때 이걸 물어본다면 내면이 변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내면과 관계 지어서 시간 표시가 드러나는지 다시 빨리 찾아볼까?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이해됨? 만약에 그냥 풍설, 그 다음에 봄 놓쳐서 틀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작품 읽을 때마다 시간제 배경 뭐지?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 그건 짐이 너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됐죠?